자랑한다고? 그리고 저번에 수업 시간에 욕하셨대요. 드디어 야, 이 반팔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드디어 반팔 신었다. 어이 올해도 반팔. 오. 아, 형이 귀여워. 일진. 너보다. 야, 나도 반팔이었는데. 야, 이게 낮에가 눈빛 내주고 있다. 반팔이 욕수증. 이제 학교에서 일진하고. 이번 애들 진짜? 이게 나쁘다. 사람이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지. 아, 맞다. 그러니까 슬리퍼 잘못 쓰고. 야, 하고 싶어. 아이가 뭐. 나만 보는 아, 현우야. 인규야, 뜨거야지. 현우야, 손톱 보지 말고. 김범이 이렇게. 현우야, 조용히 좀 해. 김범 현우야, 샤브심 저기니까? 조용히 해라. 맞다. 현우야? 조용히 하라고. 미안해. 똥을 집어. 아! 아, 저희 선생님 저희 과학 만화 그려야 되는데 그거 잘하면은 전교에서 한 10%한테 상금돼요. 저 어떤 내용을 그려야 될까요? 만화인데 좀 창의적인 만화. 답이. 또 언니, 제 1인 인력이 그 가정통신문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가정통신 걷는 애랑 헷갈려가지고 걔한테 한번까지 줬어요. 잘했어요.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행복하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29번까지 했었니? 29번까지 했었어? 자, 30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가 벽을 향해서 속도 3v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또 그림 나는 A와 B가 벽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A, B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A라는 물체는 가서 부딪힌 후 정지해 있죠. 맞죠? 부딪힌 후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가 돼? n 곱하기 3v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게 됩니다. 자, 얘는 정확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부호까지 써줘야 되겠지. 0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해주면 되니까. 자, 이게 A였어요. 자, 그러면 B라는 물체는 B는 자, 속도가 3V에서 마이너스 V로 변화됐죠.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3MV가 돼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MV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큰 것은 누구야? B가 되겠다. 그럼 충격량이 더 큰 것은 누구지? A. B가 더 충격량이 더 크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자, 기억. A가 벽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와 벽이 A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서로 같고 주고받는 관계니까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더 크다. 4MV와 3MV가 되니까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디귿. 충돌하는 동안에 벽에 미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얘는 힘이 작용한 시간이 누가 더 길어요? A가 힘이 작용한 시간이 더 길지. 운동량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잖아. 그치? 자, 따라서 자, 여기에 나타나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B는 일단 시간도 더 짧고, 그죠? 시간도 더 짧고 운동량의 변화도 더 컸기 때문에 우리 충격력을 이렇게 썼거든요. F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I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얘기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델타 P는 B가 더 크고 시간은 B가 더 짧기 때문에 충격력은 B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자, 기억 옳고요. 자, 니은도 옳죠. 그래서 답은 기니가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그림 가. 자, 그림 가는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던 물체 A와 B가 충돌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에 얘가 떡이 돼서 가고 있군요. 그죠? 속도가 같습니다.
자, 이때 그래프 나는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 A의 질량은 B의 2배만큼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나의 그래프를 통해서 A, B의 속도를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돼 버리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속력이 돼 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A의 속력은 자, 얘는 2초 동안에 0에서 4까지 변했으니까 얘는 얼마? 2초분의 4m가 돼서 얼마가 됩니까? 2m/s가 되겠고요. B의 속력은 똑같이 2초 동안에 3에서 4까지 변했지.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니? 자, 1m/, 자, 2분의 1이지. 2분의 1m/s라는 속력을 갖게 됐대. 0.5m/s라는 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충돌 후에. 자,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2배다라고 얘기했어요. A야 VA 더하기 N 곱하기 VB는 두 녀석이 떡이 돼버렸죠. 전체 질량이 얼마가 돼? 3N 곱하기 V가 됐대요. 자, 그렇다면 이 속력 집어넣어 볼까? 2M 곱하기 2 더하기 M 곱하기 B는 2분의 1 이라는 값이 3MV라는 값이 됐어요. 그럼 MMM 모두 지워버리지.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5가 되고 V가 되니까 V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려? 3 이항시켜주면 6분의 5m/s라는 속력을 갖게 됐대요. 자, 그렇다면 자, 기니 D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8배다라고 했는데 얘는 얼마야? 4M. 얘는 2분의 M이 되니까 몇 배가 되지? 8배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8배이다. 충돌하는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라고 했는데 속도 변화량을 살펴보면 A가 갖는 속도 변화량은 자, 얘는 얼마가 되지? 자, 6분의 5 빼기 얼마가 돼? 자, 속력이 2m/s가 돼 버렸지.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얼마가 돼? 7이라는 값이 돼 버립니까? 6분의 7이고. 자, 그다음에 B가 갖는 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6분의 5 빼기 2분의 1이 돼 버리지. 그럼 6분의 3이 돼 버리니까 얼마가 되니 얘는? 6분의 2라는 값이 돼 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이 B를 보니까 몇 배가 되니? 2분의 7배가 되겠지. 3.5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X가 됐습니다. 이상하다. 잠깐만. 웃긴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자, 2초, 4초 동안에 AB의 속도를 그래프로 보면 2초 동안에 3만큼 변했지. 2분의 3이 됐네? 왜 이래? 내가 뭘 계산 잘못했을까? 네. EM이지? 얘가 얼마야? V지? 얘가 2m/s지? 네. 얘는 M이고 얘가 2분의 1이지? 네.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2분의 M이 돼버리지. 합치면 얼마가 돼? 네? 일을 왜 못해요? 희한하다. 얘도 웃긴 문제가 돼버렸네. 왜 웃긴 문제인지 한번 보자. 이 계산을 통해서 보면 지금 자, 얘가 4M이 돼버렸고 얘가 얼마? 2분의 M이 돼버렸어. 그럼 2분의 9M이 2분의 9야? 내가 계산 잘못했구나 그럼. 2분의 8인데 내가 무슨 계산을 한 거니?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3m/s가 되는구나. 맞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2분의 3이 돼버리면 얘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렸고 얘는 얼마? 2분의 3이니까 2가 돼버리지. 그래서 B의 속도 변화가 2배가 되는 거 맞구나. 자, 디귿. 왜 그러냐면 그래프에서 살펴보니까 2초 동안에, 즉 2에서 4초 동안에 4에서 7까지 변했지. 그럼 속도가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3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아까 선생님 계산이 잘못된 거를 선생님이 착각했네. 내가 이거 2 하나 없는 걸로 계산했나 보다. 그래서 2분의 5라고 했던 것 같네. 2분의 8이지. 자, 디귿. 충돌하는 동안에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항상 이건 어때? 같아야 돼. 같은 물체가 닿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같다. 충격력도 같다. 너는 천실을 게 아직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쌤, 아니 이거예요 쌤. 이거 앙. 누가 그렇게 하니? 쌤 요즘 이거예요. 나도. 깨졌어? 저 지금 선반에 있어요. 더워. 이거 일진데. 다음 추억에 나. 일진데 이거. 에이, 아니 예전에 이거잖아. 일진데 이렇게 하고 핸드폰 옆에 요즘 이렇게 춤춰요. 이렇게 반은 덮고 반은 추억. 시연아. 이렇게 춤. 애들 보면 참 한심하지. 뭐 근데 아니 큰 거에서 이런 식으로 어? 하다니까.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덥다고 이러고 어, 있어요. 어. 공사년생. 적당한 선택이네. 잘 먹어. 자.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반은 덮고 반은 추면 되지. 자, 32번 문제. 에휴, 형아, 너가 제일 최고야. 30, 엄마 사랑해. 32번 문제. 거라고. 비속 한 번 써도 돼요? 어? 쟤한테 비속 한 번만 써도 돼요? 비석이 뭐야? 비속. 욕하지 마. 엄마 사랑해. 너 이름만, 너 입만 더러워지는 거야. 사랑해. 말 안 했습니다. 자, 겸아, 네. 길바닥에 똥이 있어. 아, 너는 더러워서 피해? 아니면은 쌤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요. 그럼. 나 더러. 저희 학교 양아치가 예쁘고 잘생겼대요. 나한테 잘생겼다는 소리 듣는데. 현우 잘생기긴 했지. 아 저희 형도 잘생겼어요. 이 형. 전현우도 참 잘생겼는데? 누구요? 전현우도 잘생겼는데? 선인규가 제일 잘생겼어요. 에휴, 32번. 인기가 자, 3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동전 B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동전 A를 튕기는 알까기다. 자, A를 튕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는 A와 충돌한 후에 정지해 있던 C와 다시 충돌을 하게 된다. 자, 그림 나는 이 과정에서 A, B, C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ET이고 B와 C의 충돌 시간은 T며 B의 질량은 C의 2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A부터 한번 찾아볼까? A는 점선이지? 맞아요? 속력이 얼마에 해당했니? 2V에 해당했는데 얘는 마이너스 V가 됐다라고 해요. 자, 이 질량, 이 물체의 질량을 뭐라고 할까? MA라고 할게. 자, MA라는 녀석이 지금 처음에 얼마로 가고 있었지? MA가 얼마로 가고 있었대? 자, 여기서 한 칸을 V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돼? 2V가 되었다고 해. 자, 이때 B를 살펴보니까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 B는 정지해 있었는데 얘는 MB라고 할게. 자, MB라고 하는데 얘는 정지했었는데 속력이 0이었어. 자, 충돌 후에 살펴보니까 MA라는 물체가 되돌아오고 있지. 얼마로? V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MB라는 물체는 어떻게 돼 버리지? MB라는 물체는 속도가 자, 얼마? 3V로 진행하게 됐다라고 해요.
3V로 진행했다. 자, 이번에는 자, MB라는 녀석과 MC라는 녀석을 위주로 한번 보자. MB라는 녀석은 지금 3V로 오고 있었지. 3V로 오고 있었는데 MC가 정지해 있다가 T라는 시간 동안에 V라는 속도를 갖게 됐대요. 자, MC는 V라는 속도를 처음에 정지해 있었지. 자, 이렇게 돼 있었고 질량 관계를 살펴봤더니 질량은 B의 질량이 C의 2배가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까? 질량보다 높. EM. 얘는 M이라고 하자. 얘는 EM이 된 거야. 충돌 후에 살펴봤더니 MB라고 하는 이 M짜리가 속력이 얼마가 됐지? B라는 녀석은 V라는 속력을 갖게 됐지? V를 갖게 됐고요. M이라는 물체는 속력이 얼마가 돼버렸어? V2. 자, M이라는 녀석은 속력이 EV라는 속력을 갖게 됐지? 자, EV라는 속력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얘 운동량 관계가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 관계에서 얘는 2m 곱하기 3v라는 녀석은 자, 어떻게 2m 곱하기 v 더하기 얘는 m 곱하기 2v가 돼버렸지. 운동량 또 성립하지 않네? 에이크. 2v로 가고 2m짜리는 v로 가고 운동량 보전 또 성립 안 시켰어. 문제 오류를 또 찾아보자. 2배지 2v 6V. 2v v 얘는 v 2v 2m 얘는 4v 얘는 6v. 이렇게 문제를 엉터리로 만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응? 무한상상이 났어요. 뭐라고? 문제를 너무 엉터리로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어떤 충돌이든 운동량 보전이 성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얘들이 갖는 운동량 지금 살펴보니까 얘 정지 상태에 있고 얘는 2m짜리가 3V로 오고 있었거든. 그치? 3V로 오고 있어서 빨간 아이니까. 그리고 얘는 충돌 후에 2m짜리는 즉 B라는 물체는 V라는 속도로 가게 됐고 M의 질량 C를 갖는 녀석은 EV라는 속력으로 가게 됐거든. 그럼 운동량이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네. 문제 자체가 잘못된 문제 같아. 의도는 충분히 보이긴 하는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문제이다. 나쁜 문제. 나쁜 문제네. 애들 보이시죠? 뭘? 파시아. 기니디는 뭐야 이거? 미안하다.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가 아니고 운동량 그래프였구나. 쌤. 에이. 왜 그러세요? 뭐가 사랑해요. 자, 시끄러. 자, 그러면 얘를 처음부터 봐야 되겠다. 자, 얘는 나중 거부터 한번 볼게. 여기는 질량이 안 주어졌으니까 자, 3V 거짓말이야. 왜? 자, 얘들은 M과 EM으로 쓸게. 자, 충돌 후에 속력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자, 속력을 살펴보니까 자, 얘가 갖는 속력을 지금 몰라. 얘가 V 뭐라고 할까? B 프라임. 얘는 VC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운동량이 각각 얼마가 됐지? B라는 녀석은 P라고 얘기할게. 한 칸을 P라고 할게. 그럼 P라고 하는 녀석은 EMV B 프라임이 됐고 자, 그다음에 자, C라는 물체는 자, EP가 돼 버렸지. EP가 돼 버렸어. EP라는 녀석은 얘는 M 곱하기 VC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 대신 대입해 보면 얼마가 되니? 4MB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M 곱하기 VC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지. 따라서 VC 프라임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버려? 4VB 프라임이라는 값이 됐대. 오케이? 자, 이 B 프라임을 V라고 일단 가정해 보면 얘는 4V라고 해줄 수가 있어. 즉
얘가 지금 얼마로 오고 있었던 거야? 4V로 오고 있었고 얘는 각각이 얘는 얘의 속력을 자 B의 속력을 뭐라고 B'을 V라고 했고 여기는 얼마? 얘는 얼마 V가 되니? 4V가 돼버리지. 4V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요 정해진 이 값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두 녀석의 곱이면 얼마가 돼? 8m 곱하기 4V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0이 돼버리지. 오씨 이걸 모르는 속력이지 쏘리. 이게 VB야. 자 그러면 자 2 곱하기 MVB라는 값은 자 요 값 정리해주면 되겠지. 2M 곱하기 V 더하기 M 곱하기 4V가 돼버렸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6MV가 돼버리니까 VB라는 값은 얼마? 3V라는 값이 됐대. 이게 3V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 충돌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 얘들은 아직 속력을 몰라. 얘가 갖는 운동량을 비교해 주는데 얘가 갖는 운동량이 얼마? 3V라고 얘기해 줬지. 이것도 희한하다. 잠깐만 얘가 갖는 운동량이 B가 3P거든. 3P. 맞겠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6MV라는 값이 됐어. 자 그리고 얘가 갖는 운동량을 살펴보니까 VA, 자 MA가 갖는 충돌의 운동량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P야. 마이너스 P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MA 곱하기 VA 프라임이라는 자 VA라는 속력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얘도 몰라. 자 이때 충돌 전의 운동량이 얼마가 돼? 2P라는 운동량을 갖고 있지. 2P라는 녀석은 MA 곱하기 V 처음 속력이 돼버렸대. V 제로라고 얘기해보자. 그렇다면 두 녀석 비교해주면 쟤는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겠네. 자 얘는 마이너스 2P가 돼버리니까 얘는 저쪽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MA VA라는 값이 MA V 제로라는 값이 돼버리지. 따라서 V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V0의 처음 속력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여기 충돌 관계를 한번 비교해 줘야 될 것 같아. 자, 얘의 운동량이 그만큼을 갖게 됐대. 그렇다면 얘를 VB를 V0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지? 이게 얼마가 되니?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풀었다. 에이, 단계별로 새로 해줄게. 네. 꼬여서 머리가 나도. 진짜 나쁜 나쁜 문제는 아니고 너무 복잡한 문제야. 이거 아마 수능 변형 문제라 그럴 거야. 양아치 문제. 양아치는 아니고 수능 변형이라 좀 지저분해. 휴지. 점프 문제. 자, 새로 한번 볼게. 정리하면서 새로 볼게. MA라는 녀석이 지금 V0로 오고 있다라고 할게. 자, 그리고 MB라는 녀석은 정지해 있어. MB는 C 질량의 2배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 자, 이렇게 돼 있고 C도 정지해 있지. M이 정지해 있었어. 자, 첫 번째 충돌 후에 자, 얘는 지금 뒷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지가 갖고 있던 속력의 얼마로 같은 운동량의 변화니까 2분의 V0라는 속력으로 MA가 돌아가고 있고 MB라는 물체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 이 M이라는 물체가 VB 프라임이라는 VB라는 속력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해. 얘는 멈춰져 있어. 충돌 상황만 일단 다 그려드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 후에는 얘는 계속 가겠지. 2분의 V0로 MA로 가게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돼 버립니까? 맞나요? 충돌 후에 이 M짜리가 느려진 속력으로 가겠지. VB 프라임이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i는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니? m이라는 녀석은 vc'이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 vc'이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대. 자, 이때 얘들에 대한 운동량을 지금부터 한번 자, 저 그림에다 표현해 보도록 할게. 얘가 갖는 운동량은 한 칸을 P라고 한다면 얼마가 되지? 2P가 되겠지. 얘 운동량은 처음에 0, 0이야. 나중 운동량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P가 되고 얘는 몇 P? 3P라는 속력으로 가겠지. 3P라는 속력으로 가겠고 얘는 0이었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P고 얘는 얼마가 돼? 충돌의 P로 가지. P로 가게 되고 얘는 충돌의 2P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할게. 2P로 진행한대. 자, 그렇다면 이 두 관계로부터 첫 번째 이런 걸 계산해 볼 수 있겠다. 자, 쟤는 EMVB'이라는 녀석이 P야. 그치? 이거 곱하기 2가 얘와 같겠지. M 곱하기, 자, 이 값은 M 곱하기 VC'이라는 값이 됐어. 그럼 VC'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니? 4VB'이라고 쓸 수 있대. 이 값을 VB'을 V라고 놓은 다음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V라고 놓는다면 얘는 얼마가 돼? 4V가 돼버렸어. 즉 얘가 4V가 돼버리고 얘는 V라는 값이 돼버렸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이용해서 VB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굳이 알아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 3P라고 했잖아. 3P라고 하면 얘는 3 곱하기 얼마가 돼? 질량이 2M인 녀석이고, 자, 여기서 P라는 녀석이 처음에 누구였지? 얘가 갖는 게 P였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VB'이 됐거든. 자, 이때 VB'이라는 녀석이 V라고 쓰여졌으니까 얘는 6MV라는 값이 돼버렸대. 얘가 6MV래. 그렇다면 얘가 얼마가 돼? 3V라는 속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요 녀석들 관계를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나타날 것 같아. 자, 요 두 녀석 간의 운동량 보존을 한번 살펴볼게. 충돌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돌 과정을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절대적으로 비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MA 곱하기 V0라는 녀석은 자, 마이너스 MA 곱하기 2분의 V0라는 값이 됐고요. 이런 값이 됐고, 자, 더하기 얼마? 얘는 2M 곱하기, 자, 2M 곱하기 얼마? 3V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3 MA V0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6M V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자, 그렇다면 지워지면 얘가 2가 돼버리니까 MAV0라는 녀석은 EMV라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아 얘는 뭐가 되니? 이것도 안 맞는데 P0지. EMV 2P인데 EP P는 EMV가 P야. 충돌해도 P라고? 충돌해도 P가 아닌데 3P MB 2P 2분의 3 P 넘어가지. 2분의 3 MA V0
여기 6mv. 아씨. 4지. 그래서 2p인 게 되네. 얘네들은 ma 관계와 b 관계, 즉 m의 관계, 속도 관계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배제시키고 물어볼 것 같아. 한번 볼게요. 자, 기억 A는 B와 충돌한 후에 자,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자, A와 B는 A는 자, 충돌 후에 B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앞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자, 두 번째 B가 C와 충돌한 후에 자,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4배가 되는 것 확인했죠. 자, 속력 4배이다. 자, 그 다음에 B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살펴보는데 B의 운동량의 변화를 보자는 거야. 이것은 C와 충돌하는 동안보다 A와 충돌하는 동안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얘기하네. 자, A와 B 충돌해서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큼 일어났지? 빨간 아이의 변화량이니까 3P가 되지. 3P 곱하기 2T가 얘가 받는 힘이야. 자, 이번에는 B와 C의 충돌 관계를 살펴보니까 T라는 시간 동안에 B라는 녀석은 2P만큼의 변화를 갖게 됐지. 자, 그래서 얘는 1.5고 얘가 2가 되니까 이 아래 값이 더 크다. 그래서 C와 충돌하는 동안이 더 크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기니가 답이 되나요? 자, 기니가 답이 없는데? 니 하나만 답이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지, 기억은.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다미는 또 시작했구나. 또 다시 시작. 저도 잘것 같아요. 지금. 참 조용하지? 네. 너무 편해. 아니 선생님 저 진짜 잘것 같아요. 선생님 얘랑 잘것 차이 같아요. 얘는 전혀 나랑 같은 반지. 이름 다 몰라? 윤겸, 차연우, 천인규, 김지유, 류다미, 시연이가 무슨 시지? 김시연. 다 외웠는데 겸이를 오늘 처음 저 봤어. 시험 나는 아, 시연이야. 겸이 왜 처음 봐? 지난주에 월요일 봤잖아. 이제 월요일날 안 왔나? 월요일에 처음 왔다. 월요일날에 안 왔어, 겸이? 영정 가요. 갔다 올 수도 있잖아. 갔다가 오늘 필기 시간에 좀 가는데. 그래? 자, 이번에는 자 6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월요일날 클리닉 시간에도 지금 앞에부터 복습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 잘 봐. 본영상도 안 봤지? 주말에 몰아봐봐. 넷플릭스 대신 그거 봐. 차연우가 싫대. 안돼. 나내 진짜 휴대폰 잘것 된다고 같아요. 그게 뭔데? 물론 애들이 막 이상한 뭐. 자, 일과 에너지를 보자. 아저 잘것 같다고 선우야. 자 그냥. 어떡하라고요? 자, 잠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아니, 나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첫 번째 이야기, 일과 인류. 너한테 말안 했어. 우리랑 뭐 상관? 자, 일과 인류를 살펴보자. 얘 오늘 학교에서 싸웠니? 영광의 상처예요. 왜 이마에 핥힌 자국이 있어? 일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양이구나. 자,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일은 W라고 쓰는데 영어 말에서 work이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자, W가 있다. 이 W가 지금 우리 두 번째 배우는 W야. 첫 번째는 무게를 얘기할 때 W 얘기했지. weight이라는 말에서 자, 무게라는 말이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W는 work이라는 말이야. work, 일이라는 뜻이라고 해. 자, 그러면 자, 일이라는 녀석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하여 물체를 얘들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니까 조용히 해. 담이 깰라. 조용히 해. 자,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다음에 일어나. 안 일어나. 쌤 안녕히 가세요. 자, 힘의 방향으로 자, 이동시킬 때 자, 이동시킬 때 그 힘은 물체에 아이고 일을 해주었다라고 한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여기 어떤 바닥면이 있어요. 바닥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물체가 놓여져 있대. 자, 이 물체에게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라고 해. F만큼의 힘이 작용했대요. 자, 이때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어요. 얼마큼 이동시켰다라고 할까? S만큼 이동시켰다라고 얘기하자. 자, 이 경우에 1은 다음과 같이 구해준다. W는 짝대기 3개는 약속이야. 정의라는 뜻이야. 이렇게 정의한다. 힘의 크기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정의해주고 있다라고. 이것을 1이라고 한다. 자, 이때 1의 단위는 지금 살펴보니까 얘는 힘의 단위 곱하기 길이의 단위니까 뉴턴 미터라고 해야 되겠죠. 뉴턴 미터라고 얘기하고 뉴턴은 힘의 단위, 미터는 이동 거리 길이의 단위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 J라고 하고 뭐라고 부른다? 줄이라고 쓰는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위야. 그래서 줄이라는 단위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1이라고 합니다. 아 힘들어.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자, 그래서 이게 1의 값이라고 해. 만약에 힘이 자, 비스듬하게 작용한다면 어떻게 1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저 다리가 줄이에요?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할 때 그 줄. 자, 이동 방향이 왜 화를 내지 않지? 예민해 조용히. 말고 있나? 자, 이동 방향이 세타의 각을 이룰 때 세타의 각을 이룰 때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면이 있어요. 자, 어떤 면이 있을 때 여기 물체가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물체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힘이 세타의 각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게요. 이 각도가 얼마야? 세타야. 세타. 이때 힘을 두 방향으로 분해해 봅니다. 자, X 방향과 Y 방향으로 분해해 볼게요. 코 고는 소리가 어디서 났어? 제가 되는데. 자, 이쪽에 X 방향으로 분해되고 Y 방향으로 힘을 분해했을 때 이 힘이 X 방향의 힘이야. fx라고 하는데 얘는 f 곱하기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라고 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얘는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뒤에 애들 헷갈려. 흔들지 마. 너만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차라리 담이한테 배워. 다른 친구한테 방해 안 하는 방법. 방해가 안 돼. 자, 한편 아 졸려. 지금 담이 얼마나 착해. 다른 친구들 방해 안 하고 혼자 공부하기 싫은데.
자, 그래서 이 높이 성분은 뭐가 돼? 빗변분의 높이를 이용하게 되면 뭐가 돼? fy라고 하고 얘는 f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힘이 몇 개가 있는 거지?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다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 fx가 하는 일을 한번 보자. fx가 하는 일은 wx라고 얘기하자. wx는 x 곱하기 x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s만큼이 되겠지. 이렇게 돼 버려서는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가 있어. 반면에 fy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자. fy라는 값은 wy는 fy 곱하기 y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어 없어? y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으니까 얘는 0이 돼 버리지.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됐다라고 해. 그렇다면 전체 한 일의 크기 w라는 것은 wx 플러스 wy가 돼 버리고 얘는 뭐가 돼? fs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fs 코사인 세타라는 일이 나타났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타라는 각을 이룰 때, 자, w는 어떻게 쓰기로 한다? fs 코사인 세타라는 자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해. 선생님, 네, 저거 왜 세 개인지 뭐가? 저거 세 개인 거 알려주세요. 어떤 세 개? 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는 약속으로 정의라고 쓴다라고 했는데 정의, 데피니션 정의라고 해. 그래서 는인데 하나 더 확실하게 했는지 수학에서는 무슨 기호지? 합동 합동이 무슨 뜻이야? 똑같다. 얘와 얘가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 정의야. 뭐가 아니야? 똑같다가 아니에요. 합동이 똑같다잖아. 우리 모듈로에서도 수를 4랑 7은 도형이 똑같으면 합동이라고 안 해? 정의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 포기했을 때 완전히 포기. 근데 겹쳐지는 게 그거에 똑같으면은 똑같기 때문에 겹쳐지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 상위적인 통념상 우리는 합동을 똑같다고 보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나중에 물리에서는 좌우가 대칭인 것도 합동이라고 쓰는 경우들도 많아. 봐봐요. 아니 물리에서는 나중에 지금 물리잖아요. 어? 힘이 써서 아, 수학이 내시는가? 내가 그랬는데 이거 수학에서 뭐라고 하지라고 시작했는데 전제가 아, 그래요? 에? 저 수학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일을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중력이 하는 일을 한번 볼게. 자, 중력이 하는 일이야.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어떤 높이에 놓여져 있어.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해. 이 물체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 물체는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MHG. 중력이라는 힘을 받지.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m일 경우에 뭐라고 쓰기로 했니? mg라고 쓰기로 했어. 자, 그래서 물체는 이 연직면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얘가 다 내려왔을 때 중력이 이 물체의 한 일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물체에 작용한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는데 이 값은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될까? 작용한 힘이 뭐예요? 자, mg가 작용했잖아. H 곱하기 h. 그래서 MH. 이게 바로 중력이 하는 일이 돼 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보자. 마찰력이 하는 일을 한번 보자. 필기하기 귀찮다. 하지 마. 자, 마찰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마찰력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자, 마찰력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어떤 바닥에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뭐가 필요해야 돼? 힘이 필요하대. 맞아? 자, 외력이 필요한 거야. 왜 외력이 필요했을까? 마찰력이 있어요. 얘는 마찰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때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한다면 얘에 대한 마찰력을 F마라고 쓸게. 이 F마라는 마찰력이라고 했을 때 두 녀석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해보자. 오케이? 이때 외력을 F라고 했을 때 F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 F마라고 쓸 수 있겠네. 이런 상황이라면 그치? 자, 그래서 이 물체를 얼마큼 이동시켰다라고 해? S만큼 이동시켰다라고 얘기할 때 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W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근데 이 경우에 F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F마 곱하기 여기선 그럴 필요 없겠다. 그냥 이 녀석을 F라고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하자. 우리 이미 줬으니까. 자, 이 F라는 녀석은 지금 마찰력이 하는 일이니까 마찰력으로 바꿔 쓰면 되겠지. F마야. 곱하기 S 곱하기 이동거리와 힘이 작용하는 사이 각은 얼마가 돼버리지? 180도가 돼버리지. 코사인 180도는 뭐에 해당하니? 코사인 180도 값은 얼마야? 얼마지? 90 더하기 90이잖아 코사인. 근데 코사인 90이 2분의 1이니까 1. 마이 갓. 아니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아, 계산 귀찮아. 영원. 오 마이 갓. 영원이에요. 1. 1. 여기 축으로부터 사. 180도는 어디가 있는 거야? 1. 여기가 있는 거잖아. 요 움직이는 화살표 길이를 어리라고 하면 얘는 밑변이 마이너스 어리고 이 녀석은 0이지. 그럼 코사인은 동경분의 x좌표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마 곱하기 S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사이각이 180도면 두 힘의 크기와 물체의 이동거리 곱하기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하는 경우도 이야기해 두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힘이 0이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거 지우시면 안 돼요. 뭘? 누가 그랬어? 민경. 그래서 목소리가 할까? 나? 나? 자 힘이 1이 0이 되는 경우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안 돼. 안 돼. 이게 석대잖아. 미안해. 미안해. 어렵네. 자 1이 0이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무슨 거? 코고물 꾸고 있을까? 빨리 현우 자요. 짝꿍 만나러 갔겠지 뭐. 빨리 현우 자요. 자 선생님 자는 거 갖고 뭐라고 안 해?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니? 드시잖아. 자 그러면 자 1이 0이 되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이 0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퀴즈 하나 내주고 시작하도록 하자. 자 퀴즈요?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줘보도록 하죠. 아니죠. 대전문. 자 인천의 앞바다에 영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서해안 쪽에는 랑리라고 불리는 해수욕장이 있지요. 거기서 하나 넘어가면 왕포 해수욕장이라는 해수욕장도 있거든요. 그 지리는 약간. 자, 이때
을왕리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알의 수의 합과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의 머리카락의 수의 곱을 하면 어떤 값이 더 클까요? 이겼다. 너 가서 세볼 거 아니야. 성인 보통 평균이 36배. 할머니는 우리나라 50%. 아니 그게 아니라 김계란도 있을 거 아니야 빡빡이. 그래. 그리고 나 같은 주부민도 있을 거 아니야. 너같이 탈모인 줄. 애매한 탈모. 그리고 너처럼 M자 탈모인 경우. 이건 술을 좀 넌 원형 탈모잖아. 자, 누구의 수가 더 많죠? 뭐래요? 뭐래요? 왜? 성인 남자. 밑에까지 쌓여있잖아요. 안 그래. 선생님 모래를 하고 탈모, 나면 탈모. 진흙이야, 진흙. 선생님 모래를 끝까지 꺾으면 뭐가 나와요? 진흙. 쌤 탈모. 덮하면은 둘. 거기에는 이제 기반함이 있어. 쌤 머리카락이 한 가닥도 없는 사람이 있으세요. 곱하기 0이면 0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래알의 수가 더 많습니다. 자, 대머리로 인해서 그치 내 머리 없지? 머리카락의 수에 곱을 하게 되면 열심히 다 곱했는데 마지막 사람이 대머리였을 때 그 곱이 얼마가 되지? 0이 돼 버리죠. 이게 나야 얘들아. 자, 그러면 1이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1 W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러면 얘는 F가 0이거나 S가 0이거나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1이 0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F가 0인 경우가 있어. 가속도가 0일 때. 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인데 이렇게 보면 돼.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는 면에서 아, 참. 마찰이 없는 면에서 자, 물체를 자, 이동시킬 때 이때 1이 0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마찰이 없으면 물체의 외력이 작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외력이 작용할 필요 없으면 힘 자체 크기가 0이란 말이야. 그치? 맞아? 그렇다면 굳이 얘를 이동시킨 데 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의 크기는 0이다 라고 표현해 주게 돼요. 자, 두 번째 S가 0일 때 S가 0일 때 자, S가 0이면 이런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지요. 자, 아무리 밀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아유, 아. 그러면 질량이 아주 큰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밀었어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밀었는데도 이동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 경우에 1은 0이라고 해요.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라는 곳이 있거든. 울산바위 밑에 쪽에 보면 이 아이는 아무리 밀어도 움직여 안 움직여? 흔들만 거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얘들은 1이 다 0이다. 선생님은 옛날에 어릴 때 설악산 가서 찍은 사진이 앨범 자체가 이삿짐에서 없어져가지고 옛날 사진이 다 없어. 저 마스크 벗고 찍었는데 되게 제가 워낙 예쁘잖아요. 자, 그러면 마스크 깐 걸 봤는데. 자, 까고 이렇게 찍었는데 겁나 예뻐요. 자, 그래서 배경이 이뻤겠지. 아니, 자, 저는 그래서 근데 아무리 밀어도 물체가 이거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너처럼 자뻑할 수가 있니? 자, 진짜 그 다음에 예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이 되니까 이러는 거죠. 우리 학교 자, 사람은 지가 외형상으로 생긴 모양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해. 저 마음도 좋아요. 자, 마음이 제일 예쁜데. 현우가 포큐 날리는 것 같았는데 아, 집에 가고 싶다. 포큐 날렸던 것 나 같아. 먹긴 하랬어요. 자, 내 얼굴이 그래서 워낙 예쁘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차윤우가 깜짝 놀라서 깼다. 너 이쁘다는 소리에. 맨날 얼굴 봤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밀어도 하지만 눈부셔. 자, 아무리 밀어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힘은 작용하는데 그냥 물체를 들고서 서 있을 때, 자 이렇게 서 있을 때, 자 얘는 한 일이 0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물체를 들고 서 있기 위해서 사람은 중력과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해야 되겠지. 근데 움직이질 않았어. 위아래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동거리가 0이 돼서 일은 0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세게 번째. 밀어도 안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현우가 벽을 엄청 세게 밀어내도 안 그렇지. 움직이는 거면은 일을 안 한 거잖아. 그렇지. 일을 하게 되면 그럼 벽에다가 드릴로 구멍 선생님 저 마찰력을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하는 일이랑 그 일 있잖아요. 돈을 그렇죠. 벌기 아버지가 하는 일하고 육체적인 경제적인 활동들이 모두 일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던가 엄마가 집안일 한다던가 아버지 직장일하는 게 모두 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에서는 그걸 일이라고 안 해요. 과학에서의 일이 우리가 정의한 지금 일이야. 과학에서의 일이란 물체에 힘을 가하여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오. 야, 이 쌤이 제일 예민하신 분이 이거야. 예민하네 이제. 내가 하고 싶어요. 대역죄. 죄송합니다. 나도 전에 그래가지고 나도. 뒤지게 맞았지 인규 때는. 그지? 나 때는. 쌤 저 때는 딱 야 해줬어요. 조심해라. 나 아니, 진짜 몸들도록 김지우 맞았어. 진짜 엎드려 뻗쳐 한 다음 빠따로 맞았어. 나 몸들도록 맞았잖아. 사기꾼 죄. 나왔어요, 사기구나. 대역죄. 나 때는 말이야, 그지? 인규 들어올 때만 해도 저거 처음에 만져갖고 뒤지게 맞았지. 너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안 그래. 야, 아니 너 있을 때는 그래도 빠따가 없어서. 그리고 인규 들어왔을 때 들어갖고 신고식 한다고 앞에 나가갖고 춤도 췄는 걸. 해만만 하이볼 멈춤 잘 췄어. 자, 세 번째. 근데 얘도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자, 세 번째. 너희들은 참 다행으로 알아. 인규 와갖고 춤췄어. 그날 너가 문워킹 했었나? 문워크 말고요. 가요에 따라서 춤췄어요. 자. 오징어 했어요. 오징어. 그러면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 자,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자,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건 세타가 얼마일 때지? 세타가 1. 자, 세타가 90도일 때. 자, 세타가 90도일 때라고 합니다. 자, 이때 자, 어느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이 경우에는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진행할 때. 자, 이렇게 될 때 일이 0이 돼 버리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자, 평면에 서 있어. 김지우라니까. 귀엽다고? 잘못했나? 김지우. 평면에 서 있어. 내가 귀여워. 자, 이쪽에 물체가 있어. 이때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뭐가 나타나? 중력이 나타나. 그리고 윗방향으로 겸이야, 그거 할 거면 그냥 차라리 자. 왜 자꾸 이상한 짓 해? 정말 내 얼굴 보고 싶으면 그냥 봐. 보기 싫어.
제발 그 소리 하지 마. 생물 시간에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요? 니는 생물 시간에 안 그러잖아. 안 그래요? 그 2학년에 욕먹은 애가 왜 그런지 알아? 선생님 시간에만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햇소리하고 그래. 지 멋대로 행동하고. 너희들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좀 정신 좀 차려야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다른 친구들, 공부하려는 친구들한테 얼마나 방해되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다미가 참 착한 거야. 적어도 방해는 안 하잖아, 잘 때는. 안 잘 때 방해해서 그렇지. 근데 실질적으로 안 자는 시간이 자는 시간보다 굉장히 짧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겸이. 현우도 너 겸이하고 붙어 앉아갖고 자꾸 장난치지 말고. 너 안 그러다 왜 그래? 서로 대면대면 했었잖아, 처음에.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앞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지.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일이 0이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비슷하게 우리 수직항력 배웠던 거 기억하니? 수직항력이라는 것의 힘은 자,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해서 자, 연직한 윗방향으로 뻗팅기는 힘이야. 자, 수직 윗방향으로 뻗팅기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항력이 하는 일도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FS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글뱅이 2로 됐는데 그냥 갈게요. 자, FS 그래프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야.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 자, 이쪽에 자, 물체의 위치, 이동거리, 그리고 힘의 그래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힘 그래프의 크기가 힘 F가 항상 어떻게 나타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게 F야. 자, 특별한 시점이 됐을 때 물체의 위치는 S야.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뭐가 되지? FS. F 곱하기 S가 돼버리지. 네, 1. 자, 맞아요. 이게 1의 크기가 돼버려요.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S라는 값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되고 이게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 자, 이번엔 이동거리를 X라고 놔볼까? X라고 놓고 힘의 크기 F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난대요. 지우가 최근 학교에서 배웠대요. 어떤 경우에 이런 관계가 주어지지? 탄성력이 작용할 때 용철에 매달린 물체는 작용하는 힘과 이동 거리가 또는 여기 늘어난 길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돼요. 이 기울기가 뭐라고요? K라고 해요. 특별한 x가 됐을 때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될까? kx라고 하거든요. kx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 아래 넓이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그래프 아래 넓이는 자, 얘는 2분의 0 플러스 f 평균 이미지 곱하기 x가 돼버리겠다. 즉, 이 값은 얼마? 2분의 1 kx가 되는 x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바로 뭐야? 1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탄성력이 작용할 때 1은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고 이 k가 뭐였지 현우야? 탄성계수. 탄성계수 또는 여기서는 용수철상수라고 흔히 표현해요. 아, 용수철상수. 이렇게 표현해. 탄성계수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입 확 까줄까 그냥? 그렇게 까고 싶으면? 학생이 연필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손가락이 입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 다미가 안 일어나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래? 옆에 가서 앉아서 깨워. 자, 이번에는 S가 나타나고 이쪽에 F가 있다라고 할게. 만약에 힘이 시간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자꾸만 이렇게 변했대. 이렇게 변했을 때 이때도 역시 그래프의 아래 넓이를 자 뭐라고 한대? 아래 넓이를 1이라고 표현한대. 자, 이때 1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어. 평균 힘 곱하기 이 거리를 S라고 하면 S라고 표현해 준대. 혹시 이 그래프 면적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지?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아, 적분 전 단계가 있었잖아. 아니잖아. 미적분.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충격량에서. 기본분이 있었는데 이적분. 자, 얘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 막대들로 자, 나눠줘. 시그마 모습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줍니까? 자, 얘들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해줘. 시그마.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면적을 계산해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거를 F1. 요 첫 번째 칸이라고 하자. F1. 두 번째 높이 F2. 여기를 F1, 여기에 F2 뭐 이런 식으로 똔똔똔 나가서 마지막 높이를 뭐라고? FN이라고 했을 때. 자, 요 변화량을 델타 S라고 표현할게. 델타 S1 두 번째의 델타 S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F1 곱하기 델타 S1 더하기 F2 곱하기 델타 S2 더하기 똔똔똔 FN 곱하기 델타 XN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지. 자, 이렇게 하는데 이 값들은 정확한 값이 아니야. 왜? 남는 부분, 모질란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아. 어찌 됐든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시그마 F I 델타 X 자 델타 S I라고 써서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구분 구적법이라고 했지. 아시겠어요? 구분 구적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혹시 C 언어 배운 사람 있니? 자바 이런 거요. 자바 말고 계산이 가능한 C나 파이썬 같은 류. 파이썬 시작하려다가 힘들었어. 파이썬 그건데. 제 나중에. 친구가 나중에 배운 사람 있으면 얘기해. 히튼 좋아해가지고 탐구 자료 하나 줄게.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탐구 책을 거리. 읽어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파이썬. C샵 배우려고 아파트 파이썬 C샵 배울 했는데. 것 같은 것도 쌤이 얘기하고. 탐구할 수 있는 거리 하나 줄게. 수학 거리. 아 싫어요. 수학거든요. 파이썬이나 C샵 배우는 거 좋아. 굉장히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 기본적인 거라.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일률. 자, 일률은 영어로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기호를 P라고 한다. 힘이 아니고 파워는 일률이야. 우리말로 일률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이야. 자,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표현해 준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일률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일률 구하는 식. 2분의 일률은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에요. 즉, 같은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일률이 좋은 거죠. 반면에 같은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이 많을수록 일률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효율이랑 비슷한 거예요? 일의 효율이야. 일의 능률. 아, 그래서 얘는 똑같은 말로 일의 능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일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률 구하는 식을 기호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대. P는 일정한 시간 델타 t 동안의 한 일에야 W 이런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때 만약에 아주 작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아주 작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W는 F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S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쓰네. F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쓸 수 있겠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니까 얘는 뭐에 해당해? 속력에 해당해서 FV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률의 단위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률의 단위. 자, 일률의 단위라는 걸 얘기해 보자. 자, 일률의 단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SI 단위라는 걸 써요. SI 단위는 Système d'International 그래서 프랑스어에서 따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때? 국제 단위계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게 국제 단위계야. 뭐 미터, 세크 뭐 이런 것들 쓰는 게 다 국제 단위계야. 국제 단위계로 뭐라고 쓰냐면 W라고 쓰는데 W 우리 세 번째야. 오늘만 두 개야. W라고 하는 얘를 와트라고 읽어주고 있어. 와트? 제임스 와트에서 따온 말이야. 제임스 와트에서 따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와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와트라는 값은 이렇게 얘기해. 1와트는 1초 동안에 일줄의 일을 할 때 이때의 일률을 1와트라고 해. 즉 1와트라고 하는 것은 1뉴턴 뭐가 돼? 1줄 퍼 세크가 돼. 즉 얘는 1줄 대신에 뉴턴미터를 사용할 수가 있지. 그래서 1뉴턴 미터 퍼 세크라고 쓰는 게 1와트야. 오케이? 그래서 와트라는 얘기를 살펴봤고요. 이걸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고 또 이런 단위도 있어. 중력 단위라는 게 있어. 중력으로 표현하는 단위야. 중력 단위로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킬로그램 힘 미터 퍼 세크라고 해. 살펴보니까 1킬로그램 힘 미터 퍼 세크는 1킬로그램 힘이 몇 뉴턴이야?
9.8 뉴턴이지. 자, 뉴턴 미터 퍼 세컨은 와트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9.8 와트라는 거를 얘기할 때 1kg 힘 미터 퍼 세컨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많이 안 쓰요. 자, 실용 단위가 있어.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는, 자, 실용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용 단위가 됩니다. 자, HP라고 써요. 이렇게 쓰는 책이 있고 스몰 HP 쓰는 책이 있고, 우리말로는 마력이야. 자, 얘는 영어로 홀스파워야. 마력? 그래서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 1마력은 말만. 지금 말이 홀스 파워 네이버 맞아. 말만. 자, 그래서 1HP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746와트를 의미해주는 책이 많아. 이거는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값이야. 미형에서는 주로 이 값 쓰고 있고요. 자, 국제 표준은 1마력을, 국제 표준은 얼마? 735와트라고 얘기해. 근데 전 세계 모든 국가 다 붙여도 미국한테 잽 안 되지. 그래서 미국, 영국의 단위 위주로 요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746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편리할 거야.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게 746와트를 쓰고 있어. 오케이? 자, 이 735와트라는 값은, 자, 기준 단위로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떤 말, 세계적인 국가의 평균적인 말에 대해서 이 말에 75kg의 물체를 달아서 들어 올리게 했더니 1초 동안에 1m만큼 들어 올리더래. 75kg 힘의 물체의 무게를 1초 동안 1m만큼 들어 올려서 이때 인류를 735와트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1마력이라고 정의했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말이 좀 힘이 더 센가 봐. 그래서 자동차는 몇 마력이에요? 자동차는 몇십 마력 이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마력을, 자, 우리는 실용 단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에 관한 얘기,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